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2%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봐도 어떤 방향성이 보이진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오늘은 0.8% 빠졌었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하고, 그리고 조선주, 이쪽이 그나마 시장 흐름 대비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밀렸었고요. 2차원지는 오늘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별로 상승다운 상승을 보인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극히 적었다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코스피가 조금 빠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만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수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수급 변화는 코스닥 쪽이라고 생각이 됐고, 아무튼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다음 주도 계속 외인들의 수급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간헐적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연초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많은 물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하이브,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지주, 유한양행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 시장은 정규 휴장일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추모일로 지정이 되어서 하루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었고요. 그럼 바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1% 빠지고 있고, 대만도 0.3%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차가 6%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난 하반기에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지난 11월쯤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한 2개월 정도 저점에서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권에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죠. 오랜만에 현대차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현대차가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이 나왔고, 이게 오늘 주가에 큰 상승에 불을 지폈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주였거든요. 하지만 그 바운더리 안에 자동차 기업, 현대차가 새롭게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협력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자율주행 쪽에 많은 기반을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연관성 있는 자율주행 기업들, 대표적으로 슈어소프트테크가 있거든요. 이 종목도 2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 1시 반쯤 되었는데 거래대금도 거의 1,80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리고 우선 이 기업은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작년에 현대차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협약을 맺은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 이거는 단순히 AI 산업을 넘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분명히 자율주행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현대차의 급등이 나왔고, 또 이어서 현대차와 연관성이 있는 많은 자율주행 기업들, 그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 이게 얼마나 주가에 더 큰 상승으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조금은 신선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엔비디아가 협력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류를 이뤘거든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있고, 또 한미반도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로 엔비디아 바운드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촬영 시점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종가에 혹시나 외국인의 매수가 잡힌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연속성을 띨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추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세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예시를 드렸던 SK 하이닉스 있죠? 그 종목은 7월쯤에 고점을 찍고 한 차례 눌렸었다면, 이 종목은 한 달 앞서서 6월쯤에 고점을 형성했고, 또 제가 볼 때도 명확한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고점을 연결해서 보면, 자, 이런 형태의 하나의 추세가 나와요. 한 차례 고점이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정확하게 하나의 추세를 따라서 그 고점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장대 양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흐름을 돌릴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계속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재료를 보면, 오늘은 장 초반에 원전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 물론 조금은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국내 원전 산업이 빠르게 치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원천 기술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 나온 재료를 보면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해서 원자력 수출 협력의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미 양국 정부가 MOU를 체결함에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에 추진 중에 많은 원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이 잘 풀리기를 바라보면서 국내 원전 산업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이 기회에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단 부근에 조금은 매물이 많아서 그런지 또 그렇게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최근에는 조금 전략이 바뀌어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투자를 조금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다 스윙 투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스윙 투자라는 것은 짧으면 2, 3일 정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그 기간 안에서 어떤 재료라든지 또는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이런 구간들이죠. 시장의 편승에서 수익을 조금 짧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즐거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외부 변수에 노출되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미국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한 3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국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참조하자.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을 떠올려 보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만 했었죠. 그때는 주식을 처음 투자했던 분들도 많은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투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구간을 포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과거 지표들 한번 살펴보세요. 약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60일선 위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60일선 위에 있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이죠. 이 60일선이 깨지고 나면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60일선 위의 구간에서는 투자하기 매력적인 위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 종목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추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향해 있다면 저는 관심 종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예요. 국내 시장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 누적으로 보시고요.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 세계 시장의 관심도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고 투자의 관심 종목을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쯤에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 아이온큐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또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들을 모두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어제 엔비디아 CEO의 발언과 함께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수익을 봤었지만 이 자리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한 차례 또 크게 털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둔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개파락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제가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의 흐름을 반드시 살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기준이에요. 종목조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 참조해 보시고요.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을 선별해 보자고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는 정말 날씨가 추웠었는데 다들 감기와 독감 유의하시고요. 늘 제 영상에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